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이야기와 TSMC 반도체 얘기까지 덕분에 논문 한 편도 좀 읽어봤고요. 그래서 그 논문 읽어본 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얘기로는 세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또 세미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딜리버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딜리버리 이벤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기간의 바다 곳이군요. 좀 많이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나와봤자 아직은 수백 대긴 한데, 근데 뭐 워낙에 여기 또 보조금도 많이 살포될 예정이라서 안 내놓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먹는데 귀신이니까. 그리고 뭐 몇백 대긴 하지만 이거 대당 배터리를 무지막지하게 잡아먹기 때문에 막 300kW, 500kW, 그러니까 모델 S 3대분 아니면 5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운영하면서 테슬라가 무인 트럭이라든지 물류 쪽에서도 하루빨리 이제 발을 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11 어제 루머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거의 사실화 돼가고는 분위기죠. 오늘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니까 땡스기빙 전에 좀 있으면 미국의 최대 명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최대 할러데이 시즌 중 하나인 땡스기빙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V11을 와이드 릴리즈를 69.3을 못 받았는데, 제목대로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V11이 건너뛰고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또 이야기는 요즘은요 거짓말하기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차 검증이 항상 되다 보니까 블룸버그도 틀리네요. 이거 블룸버그 오피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페이스X가 150 빌리언 달러 펀딩 레이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틀렸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거 좀 웃겼습니다. 참 메이저 언론사도 요즘은 참 많이 틀리고, 이런 틀린 이야기가 바로 당사자죠. 일론 머스크가 어찌 보면 이거 총 감독하는 CEO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요즘은 눈만 잘 뜨고 보면은 틀리고 아닌 거는 이제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세상이지 않나. 문제는 그 뒤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해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팩트냐 아니냐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일을 예측해야 되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게 오히려 요즘이 좀만 조심을 하면은 이렇게 쉽게 맞고 아닌 거를 알 수 있어서. 그 다음은 찰리 먼거, 워렌 버펫의 아주 친하신 분이죠. 아주 쌍두마차. 그분께서 테슬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칭찬한, 여기 보면 he made a minor miracle,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어떤 분은 이거를 되게 이렇게 좀 낮춰 얘기한다는 듯이도 해석을 하시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먼거의 의견에 굉장히 appreciate,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는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진짜 테슬라가 여기까지 온 게. 아직 전기차가 완벽히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마이너 미라클이지만 이게 앞으로 더 큰 바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야기들이 관련으로 떠서 TSMC를 엄청,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엄청 인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TSMC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연관돼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다른 또 트윗을 보면 열심히 트위터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블루 베리피케이션, 어서피케이션 서비스가 켰다 껐다 이렇게 하면서도 운영이 된다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보통 소프트웨어를 런칭을 하면은 그래도 중단했다 켰다 이러는 경우는 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거치고 나오는데, 참 일론 머스크답게 일단 빨리 런칭하고 이걸 확 내렸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게. 그리고 또 다른 트윗은 나사의 아르테미스 이제 프로젝트 미션, 이제 달 가고 궁극적으로 이제 화성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달 착륙 데모에 대해서 나사가 이제 스페이스X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나사로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고
국가 프로젝트가 아직 스페이스X를 굴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나사랑 잘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했고요. 아무쪼록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동네 분위기도 좀 얘기할까 하는데요. TSMC를 가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웰커밍 백, 이분 존슨만, 이 농담이죠. 이분들 그때 이미 한번 다뤘었죠. 그냥 CNBC도 잘못 취재한 얘기를. 근데 이 달린 댓글을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듯한 모양새도 있는데, 저도 이 농담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해고를 하는 분위기에서 트위터에 가볍게 이렇게 해도 괜찮을 듯도 싶지만, 실제로 잘린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트윗도 보내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에 좀 대응하는 모습도 좀 괜찮게 보여지지만 약간 이 농담적인 모습도 보여서 좀 복잡한 감정? 근데 이쪽 분위기가 이제 알렉사까지, 아마존도 이제 레이오프가 많이 시작됐거든요. 엔지니어도 꽤 이러면 기술적인 엔지니어도 많이 좀 자르는 분위기여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 무너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기술 진보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위로의 말씀도 전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막 잡을 못 구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IT 쪽이나 이런 쪽은 좀 그래도 분위기가 암울한데, 나노 테크놀로지 제조 쪽은 좀 덜 하이어링 하는 수준이지, 아직 이 동네 분위기가 그렇게 막 절망적이진 않다. 그런 게 일론 머스크 트윗에도 좀 묻어나온 듯한 이런 농담과 위로가 좀 섞인 모습이 나와서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이걸 가져왔고요. 이제부터 TSMC 얘기인데요. 애플이 결국 TSMC랑 굉장히 공고히 해가는, 좀 삼성이 잘해줘서 애플을 다시 돌려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최선단 공정에서 돈을 저렇게까지 지를 수 있는 거는 애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있는 건데, 애플이 중국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TSMC도 이건 좀 놀라운 건데, 애리조나 팹에 3나노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칩이 애플에도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나노를 대만에서도 하겠지만, 미국에 있는 팹에다가도 최첨단, 아주 선단 노드를 여기다 퍼붓는다라는 게, 이게 성공할지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목표가 이렇게 되고 확정이 됐고, TSMC도 컨펌을 했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앞으로는 아이폰에도 탑재될 예정이라는 게, 이게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리긴 했구나. 그래서 아마 버핏 할아버지가 TSMC를 엄청 사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TSMC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파운드리가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거기서의 뭐 독보적인 TSMC나 삼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과거에 살짝 얘기를 했었죠. 그 뒤로 딱히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TSMC가 참 잘 하고 있고요. 뭐 버핏 할아버지가 당연히 TSMC를 사기 전에, 물론 애플의 최대 칩 서플라이니까 뭐 우선적으로 고려가 됐겠지만, 삼성이라든지 다른 반도체 업체를 뭐 생각을 조금은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안 했을 거라 생각은 안 되지만, 역시 TSMC를 선택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 다음 이제 TSMC의 다음 로드맵, 여기도 아마 게이로라운드도 할 겁니다. 삼성이 얘기한. 여기 TSMC 관련 기사로 1나노미터 2D 머티리얼을 이용한 1나노미터, 3나노가 아니라 1나노에 대한 이제 트랜지스터를 뭐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협력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간만에 그래서 너무 잘 알죠. 저 한동안 죽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논문도 관련돼서 좀 찾아봤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기술적으로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게 그럼 다 왔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기사를 너무 이제 맹신하지 마시고요. 작년 논문인데, 버티컬 트랜지스터도 있죠. VT. 삼성이 IBM하고 한 거. 그것도 아직 양산은, 저 멀리 아직, 말은 금방 나왔지만, 보십시오. 양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논문에 앞으로 이런 기술이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그냥 아직 반도체의 실리콘을 벗어나면 반도체의 한계는 멀었다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간다는, 그러니까 양산에 있어서는 멀었지만 더 갈 수 있다. 이게 서브 1나노미터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를 이용한 2D 머티리얼, 이렇게 아주 얇은 한 장의 아토믹 레이어를, 이게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인데요. 예전에 아마 옛날 구독자님은 제가 뭐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구조라든지 모스펫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채널을 딱 보면 그냥 소스 드레인이니까 요 사이를, 그러니까 채널을 이런 얇은 아토믹 레이어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좋냐? 성능이 무지막지하게 향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요. 성능이 무지막지하게 향상이 되고, 열도 잡으면서 더 빠른, 더 성능이 훨씬, 뭐 이론상은 수십 배, 이론상입니다. 얘기하는 거지만 이론상. 그리고 여기 재미났던 거는 이게 네이처에 나간 작년 논문인데, 여기 그라펜을 엣지 게이트로 썼더라고요. 이런 거는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펜과, 그러니까 유명한 물질은 다 쓴 거죠. 그리고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 그러니까 TMDC, 트랜지션 다이찰코지네이트 머티리얼인데, 이제 이 머티리얼 자체가 세마이 컨덕팅한 이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라펜을 트랜지스터로 쓰기는 어렵죠. 이거는 완전 도체니까 너무 전기를 잘 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필요할 때만 열려야 되는데, 얘는 뭐 그냥 엄청난 도체니까. 그래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아토믹 레이어들이 연구가 많이 됐고, 그걸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들면은, 여기 앱스트랙트에 보면은 와 0.34나노인가 그렇습니다. 서브 1나노미터 게이트 랭스입니다. 미쳤네요. 이런 게 가능하더라.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물질들을 바꾸면은 더 작은 트랜지스터도 만들 수 있다. 뭐 지금 뭐 3나노 겨우 얘기 나오는데, 0.34면 그거의 10분의 1이네요. 미쳤네요. 근데 성능은 아직 갈 길이 멀더라. 근데 어쨌든 이게 네이처라는 좋은 저널에 실린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직 양산하고는 진짜 거리가 멉니다. 성능도 온오프 레이시오도 보니까 성능도 그닥 이게 그렇긴 한데, 이런 게 되는구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라펜에다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까지 해서 0.34나노. 대단하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일단 이게 더 놀라운 게 CVD, 그러니까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으로 해서 그라펜이랑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 둘 다 CVD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이걸로 만들어서 이게 작동을 한단 말이야. CVD로 만들게 되면 퀄리티가, 제가 아는 퀄리티보다는 옛날에 제가 익스폴레이션 같은 거 얘기했어요. CVD로 만들면 여전히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씨드를 뿌려가지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베이퍼로 거기다가 이제 쫙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일정 어느 서브스트레이트나 온도 가열하고 뭐 압력 가열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 걸어서 스프레이 같이 뿌려가지고 해가지고는 퀄리티가 많이 근데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어차피 이 실험 자체가 아주 극저온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상온에서 하니까 가능하지도 쉽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면적도 크게 해서 사진 보면 거의 뭐 웨이퍼 스케일이죠. 이걸 길러서 이걸 했다라는 거에 정말 좀 놀라웠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만든 그라핀이나 MOSE2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를 트랜스퍼 해야 되거든요. 원하는 데다가 이게 디바이스를 만들려면 그걸 왜 트랜스퍼로 해서 이게 됐다라는 게, 이게 될까? 이게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워낙에 이게 아토믹 레이어로 얇기 때문에 이게 PMMA,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PMMA로 트랜스퍼를 했다. 이게 되는 게 신기하네요. 아무리 상온 실험이라고는 하지만 퀄리티가 나오네. 이게 아토믹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닿으면요, 여기 다 이게 데미지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재현이 된다라는 게 좀 의심스럽긴 한데, 좀 허점이 논문에 그런 면들이 보이지만 이런 반도체도 있다. 그리고 물론 이거 삼성도 합니다. 삼성도 엄청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삼성은 다 합니다. 모조리.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니까 뭘 하나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 플레이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이 어떻게 대기업을 이기냐 그런 얘기도 했었죠. 기술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또 대번 댓글에 삼성도 하는데요. 예, 삼성도 하고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도 하지만 그냥 쫓아가는 수준이다. 근데 TSMC는 조금 더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이런 논문들을 좀 더 몇 개를 봤는데 이거 말고도 더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학계에서.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트랜지스터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신물질들을 넣게 되면은 발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배터리를 더 오래 쓰죠. 제가 또 이런 트랜지스터에 이렇게 관심 가지게 된 게 제가 저번에도 아이폰 얘기했지만 이거 너무 만족도가 진짜 보조 배터리가 필요가 없는 그리고 충전 속도가 올라갔거든요. 이제 뭐 중국 폰들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중국 폰들은 막 100W, 150W 이러는데 아이폰 30W도 이거 꽤 쓸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18W, 20W에 묶어놨던 거를 이게 올려주니까 맥스에만 해당될 수도 있는 건데 30W 오니까 금방 충전되고 눈 깜짝할 새에 그리고 쓰는 건 너무 오래되니까. 근데 이런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은 배터리 기술이 바뀌지 않아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개발하고 양산해야 될 그러니까 공부하고 연구할 것들이 엄청 많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더 발전해서 뭐하냐 아니면 이게 끝이 아니냐. 앞으로 이렇게 0.34 나노미터의 게이트 트랜지스터도 있다. 갈 길이 우리는 멀다. 연구할 게 많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